지금 박정희 정부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화폐개혁을 단행해버립니다. 근데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교환되는 돈의 액수를 제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달 월급치 정도의 돈만 너 교환해줄게. 그 뒤에 차차 해줄게. 이런 남아있는 돈들은 어떻게 돼요? 몰수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난리가 나는 거죠. 누가 돈 갖고 있는지 그 놈을 내가 밝혀내겠다라는 게 화폐개혁의 목표였던 거죠. 화폐개혁은 환이 이제 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10환이 1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원이었다 환이 됐다가 다시 원이 되는 이런 식의 화폐개혁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원의 원조는 1962년 화폐개혁이다. 제3차 화폐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이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화폐개혁은 한국전쟁 때 있었습니다. 불시에 이루어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한국은행 조폐창이 점령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이걸 이용해서 위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가짜 화폐가 돌아다니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서 공작 활동을 하니까 부산에 수도가 옮겨져 있던 시기에 그때 화폐 개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그때 두 차례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화폐 개혁들은 전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폐의 혼란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들을 잡기 위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1962년에 있었던 화폐 개혁은 이거랑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의 화폐 개혁입니다. 지금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을 하겠고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민족 정기도 바로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까지는 좋고 실제로 그때 상당수 사람들이 박정희 쿠데타 세력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력이 꽤 강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선택지들은 되게 많고 하고 싶은 선택지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택지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이제 한국한테 뭘 원하냐면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하라 권하거든요. 근데 그 민족 정기를 바로 잡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쿠데타 했는데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 협상할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한 지 15년, 10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로 인해서 분단됐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박정희 정부가 선택했던 첫 번째 선택지가 뭐냐 하면 그 인터넷 밈 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제 그거를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화폐개혁을 단행해버립니다. 근데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떤 화폐개혁을 하냐면 교환되는 돈의 액수를 제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달 월급치 정도의 돈만 너 교환해줄게. 그 뒤에 차차 해줄게. 이런 식으로 화폐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자,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뭐 때문에 화폐개혁했는지를 다 알게 됐죠. 누가 돈 갖고 있는지 그 놈을 내가 밝혀내겠다라는 게 화폐개혁의 목표였던 거죠. 본인이 가야 되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얼마? 한도를 딱 주고서 남아있는 돈들은 어떻게 돼요? 몰수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시중에 묻혀있던 방바닥 구들에 들어있던 돈들을 시장으로 세상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돈들을 교환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처럼 암흑세계 블랙마켓에다가 놔두는 게 아니라 금융권으로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이제 이거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도 좀 미비됐고 사람들의 혼란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돈을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 쿠데타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집집마다 전부 위패든 뭐든 부자들이 전부 다 현금을 움켜쥐고서 시장에 돈은 돌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서 경제에 돈이 없고 산업 발전에 돈이 없다라고 믿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돈이 없는 거죠. 어떻게 저떻게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적산을 불화받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산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재벌들도 있고 기업주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일들이 정해졌죠. 잘못했다. 반성을 하게 되고 또 그때 미국이 케네디 정부죠. 강력한 항의를 보냅니다. 너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가 자본주의 너네보다 훨씬 오래 했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배인데 이거 뭐 화폐 개혁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 없다는 거 다 나왔잖아.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당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특히 자산가들의 불신만 키웠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단안이 내려오면서 실제로 그 인출의 금액에 제한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모두 다 불과 뭐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다 해제되는 그리고 깨끗하게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국권, 신권 혼란이 엄청났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올랐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화폐의 가치가 안정돼 있지 않고 화폐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뭘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달러랑 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조정이 되고 이 화폐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로 뛰어간다? 외화랑 현물, 자산 이런 걸로 뛰어가요. 돈을 가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대신 뭘 가지고 싶어요? 물건을 가지고 싶죠.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토지 이런 걸 갖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 금, 달러의 가치가 오르겠죠. 왜? 사람들의 수요가 그쪽에 늘어나니까.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은 오르는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를 바로잡고 또 경제 내에 있는 자금들을 좀 어떻게 흡수해보겠다라는 야망, 욕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반대 결과를 낳으니까 버티지 못하고 교환 금액의 제한 이런 것들도 다 풀고 그랬던 거죠. 그 3차 화폐 개혁 이후에 벌써 60년이 지났죠. 없지는 않은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62년 화폐 개혁 실패 때문이에요. 그때 화폐 개혁을 하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살펴보고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고 검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화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 접어버린 이유가 이 부정적 여론이 너무 크고 화폐 개혁했다고 혹시 경기라도 나빠지면 그 모든 대가는 정부한테 떨어지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몇 차례 화폐 개혁을 시도하다가 다 접었던 이유도 62년 트라우마 때문이다. 국민의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주고 너 이거 뭐 할 건데? 그리고 너 이거 뺏으려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가 굉장히 컸던 거죠. 화폐 개혁을 하려면 일단 국민들이 별로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돈의 역사 강의에서 보듯이 역사를 쭉 듣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괜히 했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 두 번째가 화폐 개혁을 하는 나라들이요. 대부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나 터키처럼 정정이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심각한 그런 나라에서 종종 화폐 개혁이 벌어지는 거 보면 화폐 개혁이라는 거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에 무슨 일 났어? 귀찮게 왜 저래? 저거 다 수정하려면 아이고 다 돈인데 그리고 화폐 개혁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뭐 1환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 화폐를 조정을 하기 위한 단위를 바꾸기 위한 수많은 전산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거래 관계에서 오차 에러들도 많이 발생할 텐데 굳이 그거 해야 돼라는 외부에서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 뭐 우리나라 1달러에서 환율 1,000원이면 어떠냐고요. 잘 적응해서 살면 되지. 그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나. 그냥 기분 탓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돈이 너무 가치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늘리고 우리나라 물가를 안정시켜서 환율을 점점 떨어뜨리면 될 일이지 그걸 환율을 굳이 그렇게 단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